한의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관련 질환은 소화불량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장의 통증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같이 속이 쓰리다 또는 통증 질환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을 제외하고 기능성 소화불량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먹은 게 잘 내려가지 않고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느낌, 잘 체하고 더부룩한 느낌, 트름이 자주 나온다. 또는 메스껍고 심지어 토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소화가 더디다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이라는 건 기능성 호흡곤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자체를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또는 CT를 찍었을 때 그 위장 자체에 형태적인 변화 또는 거기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궤양이 생겼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는, 발견되지 않는, 그야말로 위장의 기능이 뭡니까? 위장의 기능은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 안 되는, 소화가 더디다,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토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다 기능성 위장질환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 자체도 아직 병으로 발견되지 않는, 그러나 환자 본인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담적병이라는 용어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담적병이라는 용어는 교과서나 또는 한의학 고전에 등장하는 병명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병명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담적병을 풀이하자면 담이 쌓여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복부가 좀 단단해졌다든지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 또는 누르면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폭넓게 기능성 소화불량, 위장장애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담적병, 위장질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한의학의 어떤 증상의 독특한 개념을 이런 담적병이라는 병명으로 대중들한테 인식시키는 어떤 좋은 영향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요, 그 한의학 고서에서도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질병의 10 중에 9은 담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담이라는 개념은 어렵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10 중에 9은 담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담은 몸속 어디에든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담이라는 거는 형태적으로 추상을 하자면 약간 끈적, 가래라는 거 있잖아요. 목에 끼는 가래, 그것도 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부분에, 몸의 어느 부분에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생기는 부위는 관강장기라고 하는, 이게 뚫려 있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어떤 뚫려 있는 관이잖아요. 그런 외부로 열려 있는 장기, 위장, 대장, 십이지장 또는 기관지, 이런 데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근육에 생길 수 있고, 또 관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목에도 가래가 낄 수 있고요. 담이라는 게 몸속에 생기면 어쨌든 순환을 방해하고 대사를 방해하고 또 이 배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이라는 게 생겨서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되면 그 해당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점점 더 악화되었을 때 형태적인 변화 또는 종양이 생긴다,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암이다 또는 양성 종양이다 또는 궤양이다,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확연한 병명으로 확진되기 전에 담이 낀 상태, 이것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담적병을 얘기할 때 담이 그러면
소화기에 담이 적체되어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럴 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소화기가 안 좋았을 때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깨가 뭉친다. 쥐가 잘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난다. 조금만 힘을 쓰면 그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쥐가 잘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성 두통을 담골 두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담이 움직여서 머리로 올라가서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화기에 담이 발생해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스가 차기도 하고 독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대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출되거나 해소되지 않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어지럽고 또는 앞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한방에서는 담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담골 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로는 담을 치는 한약, 그 다음에 소화기를 회복하는 또는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또는 비위 기능을 돕는 이런 약을 써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비위 기능을 개선했을 뿐인데 머리가 아프던 것이 깨끗하게 낫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화기성 두통, 담골 두통이라고 이름 짓고 그렇게 치료를 한방에서는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이 그 어떤 통증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양방의 치료라고 한다면 한방의 치료는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추상을 하고 그것을 치료했을 때 한방에서 보기에는 어떤 담을 치료했을 때 두통까지도 좋아지더라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치료의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발전해 온 것이 한의학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담음이라는 어떤 상위 개념 아래에 또 수십 가지의 여러 가지 담의 종류가 있어요.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차가운 담이 있고요. 뜨거운 담이 있습니다. 한담, 열담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아주 끈적끈적한 담이 있고요. 또는 물기가 많이 머금은 그런 담이 있습니다. 조담, 습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너무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가운 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장에 운동이 잘 안 되고 정체되어 있고 연동 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차가우니까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죠. 차가운 상태에서는 위장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항상 더부룩하고 음식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패되어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담인데 그 열이 난다, 뜨거워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면 어쨌든 거기서 썩고 또 염증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쓰리다든지 위장이 궤양이나 위궤양이 생겨서 통증이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열담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의사가 진찰하면서 구분해서 약을 거기에 맞게 쓰기 때문에 이걸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머리가 더 아플 것 같고요. 적이라는 것은 유형에 만져지는 어떤 그 덩어리를 말하고 취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그러나 이제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뭉쳐있는 이게 순환하지 못하고 뭉쳐있는 어떤 그 유무형의 그 결과물 적취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담과 적을 조합해서 담적병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소화기병에 치료하는 어떤 하나의 병명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능성 소화불량은 아까 말씀드린
뭐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트림을 한다, 잘 안 내려간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런 그 기능성 소화불량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소음인들은 위가 약한 체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 기혈이 모두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몸이 안 좋아지면 위장부터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기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관, 뇌, 심장, 간, 콩팥 이런 데는 충분히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손발 끝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일 후순위란 말이에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장기들이기 때문에 기혈이 부족한 소음인들이 몸이 조금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손발이 차다든지 위장의 소화가 더뎌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그 외부적으로 뭐 감기에 걸렸을 때 밥맛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염증이 발생하는 어떤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몸은 그 어떤 염증을 제거하고 몸을 회복하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위장은 상대적으로 좀 차가워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로 그 혈액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근육으로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은 상대적으로 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그 위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장기간 음식을 맵고 짜게 먹었다든지 또는 불규칙하게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자주 굶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로, 피로 이상의 본인의 체력 이상의 그 과로를 했을 때에는 차츰차츰 이런 어떤 원기가 소모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위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음주가 있겠네요. 음주에 의해서 위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물, 진통소염제 또 항생제 이런 것들. 특히나 이런 약물들은 우리 한방에서 보기에는 아주 찬 성질의 약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위장의 어떤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성분을 처방받을 때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소화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장보호제가 들어가고요. 그 이유는 진통제가 위장에 나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장약을 함께 이제 처방을 해서 한 약의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장기 복용했을 때는 어쨌든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화기 질환을 잘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위장 질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두통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통, 어깨 결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만성 피로, 그다음에 쥐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출발은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불량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긴 질환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또는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또 차게 먹어서 생기는 위장 질환들이 많아졌습니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담적병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화제, 위장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고 자꾸 재발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좋겠죠. 이것은 기혈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과로, 약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열이 발생해서 이런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위장이 차가워져서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섭생을 관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냉장고병을 말씀드렸는데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뭐 이 온도가 찬 음식도 그렇고요. 또는 그 성질이 서늘하거나 찬 음식 이런 것들도 좀 멀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 치료할 때도 주로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해서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침 맞고 뜸 뜨는 것이 기본이 될 거고요. 뜸이라는 것은 그 여러모로 이제 효과가 좋은데요. 이게 요즘에는 그 예전에 이제 쑥뜸은 냄새가 나고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뭐 고주파 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그 쑥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좋습니다. 뭐 단번에 치료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한 2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한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한약 같은 경우에도 비위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이런 것들도 기본이 되지만 우리가 오늘 다뤘던 그 이것의 선행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몸의 비정상적인 어떤 병리 물질이라고 하는 담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담을 치료하는 한약을 잘 쓰면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만성 소화기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뭐 하여튼 그 아주 오래된 수십 년 된 소화기 질환, 위장 질환이라도 적절하게 이런 한약과 침 치료를 잘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늘 소화제를 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화제만 드시지 마시고 몸의 그 위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